글로벌 인기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하지만 공항 바깥에는 월등한 태풍, 폭우가 무서울 정도로 퍼붓기 시작하며 모든 비행기가 곧바로 결항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바깥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던 한 외국인 여성은 이럴 줄 알았다 라며 한국으로 온 것을 후회라도 하는 듯 머리를 잡아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바로 그 순간 공항 안내 방송으로 갖가지 언어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항된 비행기를 기다리던 모든 한국인들은 어딘가로 재빨리 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외국인 여성 또한 한국인 인파에 휩쓸려 어딘가로 가게 되지만 이내 여성은 그녀의 눈을 좀처럼 믿지 못하겠다는 듯 급작스레 한국인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기상 악화로 인천국제공항에 갇혀버린 외국인 여성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사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인 여성 회계사 산드라라고 해요. 스위스의 대형 회계법인에서 재능 있는 여성 회계사로 꽤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저는 불과 1년 전 한국으로 시집을 가게 된 동생 때문에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리며 처음 보는 삶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불과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여동생이 한 명 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꼼꼼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교육자 부모님, 집안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오던 저와 동생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님보다 더 큰 힘과 의지가 되어 주었을 정도로 최근 잘 안 보이는 사이가 너무 좋으며 남다른 자매 사이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매번 저와 동생에게 공부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스위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과 연관된 직업을 가져야 인생이 용이해진다며 언제나 저와 동생에게 구속적인 교육 방식을 고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저와 동생은 집에서 인형놀이를 하면서 놀거나 친구들과 나란히 수다를 떠는 것이 어느 것 그 이상으로 재미있었고 하루 중 부모님과 나란히 학습하는 시간이 가장 재미없으며 지루할 만큼 상당히 억압된 삶을 살아왔어요. 스위스의 기초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 서로가 동등한 학교에 다녔던 저와 동생은 매일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하기도 싫은 공부를 부모님과 아울러 해야만 했고 이러한 생활을 무려 기초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약 10년 동안 하게 되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는 순간까지 회계사나 검사, 심하게는 판사와 관계된 전문계 학교로 진학하길 원하셨고 결국 저와 동생은 대학교까지 자신의 입맛대로 결단하시려는 부모님 때문에 억눌려왔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부모님께서 시킨다고 하는 대로 공부를 하고 잠을 자고 모든 것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살아왔던 저와 동생이었으나 그때 당시 저와 동생은 전문이 아닌 따로따로가 관심이 있던 분야로 대학교에 가고 싶었던 추세이었기에 대학교까지 정해놨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갑작스러운 저와 동생의 난동에 부모님께서도 막대하게 화를 내셨고 다 너희가 잘 되길 기대하는 마음에 여기까지 공부도 돕게끔 하고 회계인이 되라고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줬는데 부모를 버리는 것이냐는 황당스러운 소리도 하시더군요. 여간하여서는 참을 수 없었던 저와 동생은 기초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떤 날 새벽 불이 나게 짐을 챙겨 친구의 집으로 몰래 도망치고 말았고 편지조차 써놓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사라졌다는 상황을 알면 부모님께서 조금은 마음을 굽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나 어째서인지 부모님께서는 일주일이 넘도록 저와 동생을 도대체 찾지 않으셨고 마치 가족으로서의 연을 끊으려는 듯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간 저와 동생을 도와준 부모님에게 약간 과도하게 말한 것일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던 저는 결국 동생과 아울러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러한데 밥 짓는 냄새와 나란히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소리가 나야 했던 집은 이상하게도 정막만이 흐를 뿐 부모님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저는 저와 동생의 방은 물론 부모님께서 생활하시던 방까지 죄다 돌아다니며 찾아봤으나 부모님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저와 동생의 방에 있던 짐은 물론 부모님의 방에 있던 짐까지 그대로였기에 무진장 이상했죠.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동생과 나란히 평상시 아침 인사를 주고받던 옆집 아저씨에게 찾아가서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평상시 심장과 연관된 병을 가지신 아버지와 당뇨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였기에 챙겨 먹는 약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저와 동생이 잠깐 사라진 그 사이 두 분 모두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날 자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병원으로도 가지 못해봤을 것이라고 옆집 주민분의 쇼킹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며칠 되지 않는 잠깐의 시간이었으나
부모님께서 그렇게 돼버린 것이 모두 저와 동생 때문인 것과 같은 자괴감이 느껴졌고 저는 단숨에 옆집 주민분과 나란히 부모님께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병원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주한 부모님 부부는 모두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한 과정이었고 저희를 발견하신 의사 선생님께서도 왜 이제서야 왔냐며 수술 후 병의 증세가 너무 좋지 않아 보호자의 동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하다며 병원 스텝이 막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약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과 나란히 의식을 차리지 못한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던 저와 동생은 약 일주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싸움의 대화였던 기억으로 말미암아 저는 계속적으로 그때의 기억이 후회되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동생 또한 죄책감을 인지하는 듯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저희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죠. 다행히 남아있던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 두 분의 장례식을 모실 수 있었으나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졸지에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버린 저는 여기까지 부모님에게 배워나갔던 지식을 헛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결국 스위스의 회계사 시험까지 준비하게 되었죠. 저와 동생 중 한 명은 많은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했기에 저는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단념하고 회계사 시험에 몰두했고 동생 또한 자신의 꿈을 찾지는 못했다고 하나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이라 하는 시간 만에 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스위스의 회계법인 막내 회계사로 취직할 수 있었던 저는 그날 너무 기쁜 마음에 동생과 부둥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적은 돈이었다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견에 저는 더 많이 힘을 내서 가장의 역할을 다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할수록 저는 동생에게 부모님처럼 스트레스를 주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회계사가 될 때까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없다며 그저 시간을 낭비하던 동생의 모습은 저에게 꼴불견. 그 자체 아무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동생의 모습은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또 다른 부담이자 압박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회계사 생활에 적응하기 바빴고 그렇게 무려 2년의 세월을 더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자신은 언어를 배우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헛소리를 하더니 외국의 언어를 배우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다룰 수 있는 언어가 늘어나는 것은 취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황당스럽게도 동생이 선택한 언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국어였습니다. 살면서 한국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기어이 다른 공용 언어도 몇 가지나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동생의 선택에 저는 견뎌왔었던 화가 폭발해버렸고 결국 동생에게 따로따로 살자며 이제 더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그때 당시 동생은 저에게 지금의 디지털 시대는 한국어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다고 하나 회계사 생활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향후 동생과 저는 따로 살게 되었고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는 동생의 처지를 생각해 매달 아주 소소한 정도로 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며 서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동생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한국이라 하는 나라와 한국어의 뭔가 묘한 매력을 경험한 듯 자꾸만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대한 거론을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한국어를 배워놓는 게 좋을 것이라 하는 조언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동생에게 별로 쓸모도 없는 한국어를 배워서 무슨 돈을 벌 수 있겠냐며 또다시 화를 냈으며 부모님 없이 가장으로 사는 저의 처지를 이해해달라며 오열하듯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 향후 저와 동생은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저 또한 바쁜 회계사 생활에 동생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동생 또한 무슨 영문인지 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도 마치 자취를 감춰버린 듯 서로의 교류는 끊기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료 회계사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생에게서 연락을 달라는 문자가 와 있더군요. 오랜만에 연락에 저는 그저 반가운 마음이 들어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동생에게서 들려온 대화들은 제가 눈치챌 수 없는 황당스러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스위스의 한국어 교실을 다니게 되면서 한국인 남자친구까지 사귀게 되었다던 동생은 저에게 그와 곧 한국에서 결혼식을 할 것 같다면서 저에게 하나뿐인 가족이자 부모의 역할로 참석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하더군요. 저와 연락이 되지 않던 2년의 시간 동안 한국으로 건너가 도대체 그곳에 살림을 차려버린 동생의 결혼 통보에
저는 전혀 그러한 아시아 후진국 나라에는 뭐 하러 정착하려냐며 무진장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저에게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도 단 한 번이라도 한국을 오게 되면 그러한 생각은 송두리째 바뀔 것이니 약 3개월 뒤에 있을 한국에서의 자기 결혼식에 오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는 황당스러운 소리만을 늘어놓았죠. 그날 향후 한국에 대하여서 둘러보기 시작한 저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도무지 동생이 왜 후진국으로 평가되는 아시아 나라 중 한 곳에 살아가고 있고 그곳의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결혼식도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마저 했던 저였다고 하나 부모님도 없는 분위기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가족이자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 동생의 결혼식을 안 갈 수가 없더군요. 동생은 저에게 청첩장까지 보내왔고 인생의 마지막 부탁이니 그날 결혼식에 와서 자신의 한국인 남편도 만나고 한국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모든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자꾸 말만 반복했어요. 고민에 휩싸인 저는 회계사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조언을 구했는데 이상하게도 동료들은 외려 저희 동생이 부럽다면서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굉장히 뜨고 있고 또 살기 편익한 나라인 것을 모르냐며 되려 저를 뒤처져가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회계사 동료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을 가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몇몇 한국의 물품들을 사달라고 부탁까지 할 만큼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 한국 여행을 경험해 본 것처럼 부탁을 했다고 하나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한국이 그렇게 굉장한 나라인가 싶은 마음에 알 수 없는 반항 심리만 발생하게 되었죠. 동생의 결혼식에 가기 직전까지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동생의 결혼식 하루 전 한국을 가야겠다는 마지막 마음을 먹고 그곳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남겨질 동생의 결혼식 모습에 그것은 못할 짓이라고 부르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한국이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참지 못했던 마음 두 가지였죠. 근데 꽤 오랜 기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공항에 입국한 저는 시작부터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는 월등한 폭우와 태풍이 동반되어 기상 추세가 좋지 않았는데 겨우겨우 저희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기상은 더욱 무너지면서 모든 비행기가 결항되기 시작했고 공항 내부에는 수많은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급작스럽게 결항된 비행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후진국다운 난잡함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등한 폭우에 저 또한 공항에 고립되어 버렸고 저는 지금의 한국이라 하는 나라와 이곳의 공항이 회계사 동료들과 동생이 그렇게나 극찬한 한국이 맞을까라는 소견에 빠져 잠깐 공항 바닥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시끄러운 공항의 안내 방송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된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딘가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곧이어 영어로 안내가 나오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 준비해 놓은 공항 내부 호텔에서 관광객들은 휴식을 취해달라는 쇼킹한 말에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을 다녀봤지만 이처럼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그저 공항 바닥에 상자를 깔고 누워 자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국의 공항은 비행기의 결항과 외측 교통수단의 동작이 녹록치 않아지자 공항 내부 대기 관광객들을 위해 모든 휴식시설을 개방해 놓았으니 그곳에서 무료로 휴식을 취하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곧이어 수많은 사람들에 이끌려 공항 이곳저곳의 휴식시설을 눈으로 확인한 저는 그간 왜 동생과 회계사 동료들이 한국을 극찬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눈에 보아도 청결한 호텔 같은 시설에 휴대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전기 시스템은 물론 책상과 샤워 시설까지 갖춰진 한국의 공항 휴식시설은 회계사 일 때문에 많은 종류의 나라들을 겪은 저에게도 믿을 수 없는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공항도 겪은 저였다고 하나 한국 공항의 휴식시설은 이것이 정말 무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의 침대는 물론 잘 맞은 수면을 취하도록 조명의 조도까지 제어되어 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나오는 공항의 안내 방송을 따라 휴식시설을 확인해 나가는 흐름에 따라 충격의 연속이었죠. 상당히 편해 보이는 곡선형 침대에서의 휴식을 선택한 저는 그곳을 둘러본 순간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공간에 있던 한국인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짐과 휴대폰을 놔둔 채 샤워시설을 이용하러 떠났고 제 눈앞에는 훔쳐가도 모를 고가의 노트북이나 휴대폰, 심하다 못해 나중에는 여행용 가방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근을 둘러보니 저와 같은 외국인들만 저처럼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라며 자신들끼리 놀라워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고 간 물건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하면 한 한국인은 외국인이 지갑이 떨어뜨리고는 걸어가자
그것을 주워 가져다 주고는 지갑을 잘 챙기라는 능통한 영어까지 선보였기에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이고 시민의식도 발전되지 못한 것인지 한국과 비교되어 더욱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었죠. 곧이어 기상이 진정되면서 비행기를 탈 필요 없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서울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하나 저는 놀랍도록 한국 공항의 무료 휴식시설을 이용하며 공항에서 숙식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 아침 공항 샤워시설에서 샤워까지 하고 동생의 결혼식장으로 여유롭게 출발할 수 있었어요.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왜 전날 오지 않았냐면서 예약해놓은 호텔에서 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화를 냈지만 저는 도리어 행복한 웃음을 보이며 한국 공항이 정말 끝내줬다는 짧은 말만 하고 동생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만나 결혼을 축하해 주었죠. 한국에서 진행된 결혼식 또한 제가 참석했던 그 어느 결혼식보다 성대했고 다행스럽게도 동생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사람이 좋아 보여서 한시름 걱정을 덜게 되더군요. 결혼식이 모두 끝난 뒤에 동생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은 되려 제가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된 듯 한국의 공항 무료 시설들에 대해서 동생에게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저의 모습에 동생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 진작 오라고 했잖아라며 귀여운 화를 낼 뿐이었죠. 그리고 동생이 결혼하고 약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스위스에서 마지막 회계사 업무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날의 사건 향후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관심은 한국에서 제가 가진 회계사 자격증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 회계사 대리인 회계법인에 취직할 수 있었고 동생과 동일한 한국의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도록 모든 계약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요새 회계사 공부보다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저희 모습에 회계사 동료, 친구들까지 저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더 일찍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알았다면 인생이 더욱 유쾌하고 행복했을 텐데라며 작은 후회를 해보기도 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분들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